당신들 누구요? 남의 가게에서 뭐 하는 짓이요? 사장님, 튕기지 마시고요. 시청자들에게 비번만 살짝 공개하시오. 추표 몇 장 챙겨드릴게. 으악! 내 눈! 이거 비싼 카메라야? 여기가 밥집이지 구경거리요. 돈, 그까짓 종이 쪼가리 필요 없어. 썩 꺼져.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박 맛집 칠성옥의 주인 칠성씨. 모두가 꿈꾸는 부와 명예 앞에서 그는 왜 카메라에 소금을 뿌렸을까요?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눈물로 끓여낸 그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내 손가락이 문드러질수록 국물 맛은 깊어진다. 이것은 요리가 아니라 나의 제살깎기다. 새벽 4시 세상 모든 것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유독 한 곳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군요. 바로 칠성옥 주방입니다. 60이 넘은 낡은 환풍기가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그 아래로 하얀 김이 맹렬하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주인공 칠성씨가 거대한 가마솥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래로 72. 칠성씨의 등은 굽었고 흰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네요. 그는 자신의 키만한 나무 주걱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습니다. 아니, 쥐고 있다기보다는 손이 주걱에 엉겨붙어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마디마디가 굵게 튀어나와 제멋대로 휘어버린 손가락들. 손등과 팔목 곳곳에는 훈장처럼, 아니 낙인처럼 붉고 거무튀튀한 화상 자국들이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뜨거운 불과 기름, 그리고 날카로운 칼날과 싸워온 흔적이죠. 칠성씨가 주걱을 들어 올려 육수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으읒! 입술 사이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육수 통 바닥에 눌어붙은 뼈들을 뒤집기 위해 온몸의 체중을 실어 주걱을 밀어 넣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군. 아니, 실제로 으스러지고 있는 건 소뼈가 아니라 내 손가락 뼈일지도 몰라. 의사 양반은 당장 칼을 놓지 않으면 손을 영영 못 쓰게 될 거라고 했지. 하지만 이놈의 국물이란 게 참 요물이야. 내 뼈를 깎아 넣지 않으면 그 깊은 맛이 나질 않거든. 사람들이 진국이라며 들이키는 그 국물, 사실은 내 진액이나 다름없어. 칠성씨는 잠시 주걱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약봉지를 꺼냅니다. 강력 진통제입니다. 물도 없이 알약 3개를 입안에 털어넣고는 꿀꺽 삼키네요. 쓴 약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거친 숨을 조금 고릅니다. 그때 주방 구석에 놓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 소리가 칠성씨의 귀를 스칩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이네요. 그는 잠시 멍하니 끓어오르는 육수를 바라봅니다. 보글보글 툭 투둑. 육수가 터지는 소리가 마치 옛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꿀꿀이죽 소리처럼 들립니다. 칠성씨가 국자를 들어 육수를 조금 떠서 맛을 봅니다. 후루룩. 입안에서 혀를 굴려 짠맛과 구수한 맛의 균형을 가늠해 봅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네요. 조금 싱겁나? 그는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어듭니다. 그런데 쥐고 있는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입니다. 칠성씨는 다른 한 손으로 떨리는 손목을 붙잡고서야 겨우 소금을 솥 안으로 뿌릴 수 있었습니다. 하얀 소금 결정들이 뜨거운 국물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 칠성옥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맛집입니다. 점심시간이면 번호표를 뽑고 1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곳이죠. 사람들은 칠성씨를 성공한 요리사, 자수성가한 서민 갑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그의 모습은 처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고통을 삼키며 육수와 씨름하는 늙은 노인의 모습뿐이니까요. 성공?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빌딩도 올리고 방송에도 나오고 다들 나보고 팔자 폈다고 해. 하지만 그들은 몰라. 내가 왜 아직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돈 때문이 아니야. 명예 때문도 아니고. 그냥 무서워서야. 가난이, 그 지독했던 배고픔이 다시 찾아올까봐. 잠시라도 불을 끄면 그 차가운 냉기가 다시 내 뼛속을 파고들까봐. 그래서 나는 오늘도 불을 뗀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셔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는데 벌써 손님이 온 걸까요? 칠성 씨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홀 쪽으로 걸어나갑니다. 철커덕 셔터를 살짝 올리고 밖을 내다보던 칠성 씨의 눈이 커집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남루한 행색에 커다란 배낭을 맨 젊은 청년, 아니 자세히 보니 앳된 얼굴의 학생 같기도 하네요. 추위에 떨며 칠성옥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 아이의 눈빛. 칠성 씨는 그 눈빛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것은 60년 전 쓰레기통을 뒤지던 어린 칠성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칠성 씨는 왜 저 아이를 보고 60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린 걸까요? 칠성 씨의 주름진 손이 셔터 손잡이를 꽉 움켜쥡니다. 아, 저 눈. 굶주린 짐승의 눈이다. 살려달라고, 제발 밥 한 끼만 달라고 소리치던 바로 내 눈이야.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흑백 영화처럼 거칠고 뿌연 화면 속 1960년대 서울의 어느 판자촌입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와 매캐한 연탄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만 같군요. 비쩍 마른 12살 소년 칠성이가 찌그러진 양동이를 들고 달리고 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입니다. 발바닥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피가 배어 나오지만 칠성이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 저 앞 공터에 도착한 미군 부대 잠반 트럭만 보일 뿐이니까요. 비켜, 비켜, 내가 먼저야. 공터는 이미 아수라장입니다. 동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수십 명이 트럭 주위로 몰려들어 서로를 밀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일명 꿀꿀이죽. 미군 부대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모아 끓인 정체불명의 죽입니다. 담배꽁초가 둥둥 떠다니고 이쑤시개가 씹히기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생명을 이어줄 유일한 동아줄이죠. 어린 칠성이는 어른들의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파고듭니다. 왜소한 몸집이 이럴 땐 오히려 유리하네요. 드디어 죽통 앞에 도달했습니다. 아저씨, 여기요. 우리 동생들이 셋이나 굶었어요. 많이 좀 줘요. 칠성이가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로 냄비를 들이밉니다. 배식 당번인 아저씨가 커다란 국자로 죽을 퍼 담아줍니다. 훅 끼쳐오는 냄새. 시큼하면서도 구릿한, 그러면서도 미치도록 침샘을 자극하는 고기 냄새입니다. 햄 조각, 퉁퉁 불어 터진 마카로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채소들이 뒤섞여 꿀렁거리며 칠성이의 양동이로 쏟아집니다. 됐다. 이걸로 오늘 하루는 살았다. 순자, 철수 막내. 조금만 기다려라. 오빠가 고기 건더기 많이 받아간다. 칠성이는 양동이를 보물단지처럼 품에 안고 인파를 헤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으악! 누군가의 발에 걸려 칠성이가 중심을 잃고 맙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품에 안고 있던 양동이가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철퍼덕 뜨거운 죽이 흙바닥에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귀한 햄 조각들이 하얀 쌀알들이 시커먼 진흙과 뒤범벅이 되어버렸네요. 순간 주변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흐릅니다. 칠성이는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봅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는데, 동생들이 배를 움켜쥐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지만 절망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쏟아진 죽을 보고 눈을 번뜩이며 달려들 기세거든요. 안 돼. 내 거야. 이건 내 거라고. 칠성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손으로 흙과 뒤섞인 죽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죽이 손바닥을 데우지만 뜨거운 줄도 모릅니다. 양동이에 다시 담으려니 흙이 너무 많이 섞여버렸습니다. 칠성이는 순간 멈칫합니다. 이걸 가져가서 먹여도 될까? 그때 저 멀리 판자촌 입구에서 동생 순자가 칠성이를 기다리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칠성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탕물 죽 위로 떨어집니다. 칠성이는 결심한 듯 흙이 잔뜩 묻은 햄 조각 하나를 집어 자신의 입으로 가져갑니다. 우저, 우저, 모래가 씹히는 소리가 끔찍하게 들립니다. 입안 가득 흙냄새와 비릿한 찌개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씹고 또 씹습니다. 흙은 뱉어내고 햄만이라도 국물만이라도 건져내야 하니까요. 칠성이는 입안에서 흙을 곤란해 퇴뱉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양동이에 담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소화시킨 음식을 토해내는 것처럼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립니다. 쯧쯧, 저 어린 것이 오죽 배가 고팠으면. 냅둬. 저게 다 사는 법을 배우는겨. 누군가는 동정하고 누군가는 외면합니다. 칠성이의 얼굴은 이제 눈물과 콧물, 그리고 진흙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배고프다는 건 슬픈 게 아니야. 무서운 거지.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되니까. 짐승 새끼처럼 땅바닥을 핥게 만드니까. 내 맹세코 다시는 내 식구들 배에서 꼬르륵 소리 안 나게 할 거다. 흙이 아니라 진짜 쌀밥. 하얀 쌀밥을 배 터지게 먹일 거야. 그날 밤 칠성이네 단칸방에는 묘한 침묵이 감돕니다. 동생들은 칠성이가 가져온 죽을 허겁지겁 먹고 있습니다. 흙이 씹히는지 가끔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칠성이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아직도 닦지 못한 진흙 자국이 말라붙어 있군요. 칠성이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것은 분노일까요? 아니면 다짐일까요? 12살 소년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자리 잡는 순간입니다. 다음 날부터 칠성이는 학교 대신 중국집 배달통을 들기로 결심합니다. 밥은 먹여준다는 철가방 아저씨의 말이 그 어떤 수업보다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곳이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 어린 칠성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20대가 된 청년 칠성이의 모습입니다. 장소는 1970년대 서울 명동 뒷골목의 유명한 중국집 대성각 주방입니다. 야, 김칠성, 양파 안 까고 뭐해? 눈알 빠지게 구경만 할 거야? 주방장 왕씨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희뿌연 증기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칠성이는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를 까고 있습니다. 매운기 때문에 눈물이 줄줄 흐르지만 칠성이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왕 주방장의 화려한 웍지를 쫓고 있네요. 치익, 화르륵, 기름이 끓는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왕 주방장이 국자를 휘두를 때마다 볶음밥 알알이 공중에서 춤을 춥니다. 칠성이에게는 그 모습이 마치 마법사의 춤사위처럼 보입니다. 나도 저렇게 불을 다루고 싶다. 칠성이는 저도 모르게 까던 양파를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웍 잡는 손 모양이라도 흉내 내보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단단한 쇠국자가 칠성이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번쩍하고 별이 보입니다. 왕 주방장이 도깨비 같은 얼굴로 칠성이를 노려보고 있군요. 이 쥐새끼 같은 놈, 감히 어딜 넘봐? 배달이나 하고 설거지나 할 것이지. 누가 기술 훔쳐보라고 했어? 왕 주방장은 기술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라 밑바닥 직원들이 요리하는 신용만 해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칠성이는 이마에 혹이 난 채로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내 놈이 칼 잡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썩 꺼져서 배달통이나 챙겨. 칠성이는 쫓겨나듯 철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하게 타오르고 있네요. 그래, 때려라. 더 때려. 내 머리가 깨져도 이 눈은 못 가린다. 내가 감추는 그 기술, 내가 다 훔쳐갈 테니까. 너는 국자로 사람을 치지만 나는 그 국자로 사람을 살릴 거다. 두고 봐라. 그날 밤 새벽 2시. 대성각의 불이 모두 꺼지고 직원들이 숙소에서 코를 골며 자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살금살금 주방으로 기어 나옵니다. 칠성입니다. 그는 쓰레기통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를 맨손으로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찾는 건 낮에 주방장이 버린 무 꼬다리와 양파 껍질입니다. 버려진 식재료지만 칠성이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연습 도구죠. 칠성이는 구석에 숨겨둔 낡은 식칼을 꺼냅니다. 날이 다 빠져서 무디기 짝이 없는 칼입니다. 도마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 상자 위에 무 꼬다리를 올려놓습니다. 달빛 한 조각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칠성이는 오직 감각의 의지에 칼질을 시작합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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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탁. 처음에는 느릿하던 칼질 소리가 점점 빨라집니다. 낮에 왕 주방장이 하던 리듬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손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의 칼질이 쉬울 리 없죠. 서거, 흑, 날카로운 통증이 손가락 끝을 파고듭니다. 칼날이 물을 빗나가 칠성이의 검지를 베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몽글몽글 솟아올라 무 꼬다리를 적십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뭅니다. 행여나 누가 깰까봐 숨소리도 죽입니다. 그는 더러운 행주를 찢어 피나는 손가락을 대충 동여맵니다. 흰 행주가 금세 붉게 물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췄겠지만 칠성이는 다시 칼을 잡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손으로 미끄러운 칼자루를 더 꽉 쥐어봅니다. 아픈가? 아니, 아프지 않다. 배고픈 게 더 아프다. 동생들이 공장에서 미싱 돌리며 손가락 찔리는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칼 끝에 우리 6남매 목숨이 달려있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평생 꿀꿀이 죽이나 먹으며 살아야 해. 탁타닥, 탁타닥. 피냄새와 무냄새가 뒤섞인 주방에서 칠성이의 칼질 소리는 새벽 내내 멈추지 않습니다. 무 꼬다리가 얇은 종이장처럼 썰려 나갈 때까지 그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왕 주방장이 출근해 주방불을 켭니다.
그는 습관처럼 도마 상태를 확인하다가 멈칫합니다.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 옆에 아주 얇게 썰린 무채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채들의 색깔이 이상합니다. 하얀 무채 곳곳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피입니다. 왕 주방장이 무채 하나를 집어들어 봅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마치 실크처럼 얇고 일정합니다. 이건 기계로 썬 게 아닌데? 그의 눈매가 날카로워집니다. 이건 수십 년 경력에 자신도 집중해야 나올까 말까 한 솜씨입니다. 도대체 이 주방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왕 주방장의 시선이 구석에서 졸고 있는 칠성이에게 향합니다. 칠성이의 왼손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자면서도 오른손을 까딱거리고 있네요. 마치 꿈속에서도 칼질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왕 주방장이 칠성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그의 손에는 칠성이가 밤새 갈고 닦은 피 묻은 무채가 들려 있습니다. 과연 왕 주방장은 칠성이의 재능을 알아볼까요? 아니면 건방지다며 내쫓을까요? 시간은 훌쩍 흘러 1990년대 중반입니다. 어느새 중년이 된 칠성씨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새치가 늘었군요. 장소는 칠성식당. 드디어 자기 이름을 건 가게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 풍경이 영 심상치 않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라곤 파리 한 마리뿐이네요. 칠성씨는 텅 빈 홀에 우두커니 앉아 벽시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칠성씨의 속 타는 마음을 긁어대는 것 같습니다. 반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로 옆 가게 대박식당은 문전성시입니다. 줄을 선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칠성식당 안까지 들려옵니다. 칠성씨가 한숨을 푹 내쉬며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육수통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확 풍겨나옵니다. 최상급 한우 사고를 24시간 고아낸 진짜 배기 육수죠. 냄새 좋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새벽 시장에서 제일 비싼 뼈 사다가 핏물 다 빼고 기름 걷어내고 정성으로 끓였는데 왜 사람들은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야? 그때 딸랑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칠성씨가 반색하며 뛰어나갑니다. 어서 오십. 아, 김씨 왔는가. 손님이 아니라 동네 쌀집 주인 김씨입니다. 김씨가 혀를 차며 자리에 앉습니다. 어이구, 칠성 아재. 오늘도 개시 못했어? 옆집은 지금 난리 났던데. 내가 쌀 배달하러 갔다가 밟혀 죽을 뻔했어. 김씨의 말에 칠성씨의 가슴에 대못이 박힙니다. 옆집 맛은 좀 어떻던가? 솔직히 말해줘? 입에 짝짝 붙지 뭐. 감칠맛이 아주 끝내줘. 아재 국밥은 뭐랄까? 좀 밍밍하잖아. 요즘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고. 조미료 좀 팍팍 써봐. 칠성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뭐? 조미료?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해. 내 새끼 먹이는 밥상에 어떻게 그런 가루를 쳐?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받아. 김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갑니다. 에이그, 그놈의 똥고집.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그러다 가게 말아먹지. 혼자 남은 칠성씨. 분한 마음에 주방으로 들어가 옆집 대박식당에서 몰래 가져온 빈 깡통을 노려봅니다. 미원이라고 적힌 하얀 가루통입니다. 옆집은 사골 대신 맹물에 젓가루와 프림을 타서 뽀얀 국물을 만든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데도 손님들은 진국이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니 칠성씨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진짜는 외면받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니.
정직하게 장사하면 복 받는다던 어머니 말씀 다 거짓말이었어. 사람들은 혀를 속이는 맛에 환장해. 내 혀가, 내 손이, 내 정성이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야. 그날 저녁 칠성 씨에게 최후 통첩이 날아듭니다.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건물주입니다. 김 사장, 벌써 석 달째야. 오늘까지 밀린 월세 안 내면 당장 짐 빼. 사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음 달엔 꼭. 다음 달은 무슨, 보증금도 다 까먹었어. 내일 당장 비워. 건물주가 횡하니 나가버리고 칠성 씨는 털썩 주저앉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평생 남의 집 주방을 전전하다가 퇴직금까지 털어차린 가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요. 밤이 깊었습니다. 칠성 씨는 가게 셔터를 내리고 주방에 홀로 서 있습니다. 끓고 있는 육수통을 바라봅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마치 칠성 씨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따위 육수가 무슨 소용이야. 돈도 못 버는 쓰레기지. 칠성 씨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무거운 육수통을 들어 올립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좌, 그 귀한 한우 사골 육수가 하수구로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하수구 구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흑, 으엉. 칠성 씨는 텅 빈 육수통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쏟아진 건 육수가 아니라 칠성 씨의 피눈물이고 무너져버린 그의 인생입니다. 칠성아, 너는 실패했다. 정직? 그딴 건 개나 줘버려라. 세상은 착한 놈이 아니라 독한 놈이 살아남는 곳이야. 내 다시는 요리 따위 하나 봐라. 칼도 도마도 다 불태워버릴 거야. 다음 날 아침 칠성식당 유리창에는 점포 임대라는 종이가 붙었습니다. 칠성 씨는 짐을 챙겨 떠납니다. 그의 손에는 칼 가방 대신 공사판 안전모가 들려 있습니다. 요리사의 길을 포기하고 막노동판으로 향하는 칠성 씨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10년의 세월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칠성 씨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노인이 다 되었군요. 검게 그을린 피부와 깊게 패인 주름. 그는 이제 칼 대신 삽을 쥐고 살아갑니다. 여기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어이, 김씨.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벽돌이나 날라. 예, 갑니다. 작업 반장의 고함에 칠성 씨가 무거운 벽돌 지게를 짊어집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요리사 시절 섬세했던 손가락 마디는 이제 투박하고 거칠어졌습니다. 손톱 밑에는 밀가루 대신 시커먼 흙대가 끼어 있네요. 점심시간 한바지 편장 식당에 노동자들이 몰려듭니다. 다들 허겁지겁 밥을 퍼넣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칠성 씨도 구석에 앉아 식판을 비웁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밥알을 그저 살기 위해 씹어 넘길 뿐이죠. 그때였습니다. 공사 현장 사무실 직원이 칠성 씨를 찾으며 달려옵니다. 김칠성 씨 계세요? 집에서 전화 왔는데요.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는 법이 없는 걸까요?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빠, 엄마가 돌아가셨어. 칠성 씨의 손에서 수화기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눈가로 회한의 눈물이 고입니다. 가게 말아먹고 빚쟁이들 피해 도망 다니느라 어머니 얼굴 한번 제대로 뵙지 못했는데 장면이 바뀝니다. 시골의 낡고 허름한 장례식장입니다. 손님도 별로 없어 썰렁하기 그지없네요. 칠성 씨는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다 가셨으면서도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 왔는가. 부엌일을 돕던 이웃집 노파가 쟁반 하나를 들고 칠성 씨에게 다가옵니다. 쟁반 위에는 투박한 뚝배기 하나가 올려져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 국밥입니다. 이거 좀 들어봐. 내 엄니가 쓰러지기 직전에 아들 오면 주라고 끓여놓은 거요. 식으면 맛없다고 아랫목에 묻어놨던 걸 내가 데워왔어. 칠성 씨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듭니다. 국물은 거무튀튀하고 건더기라곤 말린 무청 시래기뿐입니다. 고기 한 점 없는 초라한 밥상. 칠성 씨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습니다. 후루룩. 순간 칠성 씨의 눈이 크게 뜨입니다. 아무런 기교도 없습니다. 비싼 육수도 화려한 고명도 없습니다. 그저 멸치 몇 마리 우려낸 물에 된장 풀고 시래기 넣어 푹 끓인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따뜻하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이 뜨거움이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아.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이 맛. 조미료 범벅인 세상 음식과는 차원이 달라.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어머니의 품이야. 칠성 씨는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합니다. 눈물과 콧물이 국물 속으로 떨어지지만 상관하지 않습니다. 평생 요리를 한답시고 거들먹거렸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최고급 재료, 칼 같은 계량, 화려한 기술, 그 모든 것이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맛있다. 엄마. 너무 맛있어. 칠성 씨는 밥알을 씹으며 오열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실패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팔려고 했지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국밥에는 잘 보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배고픈 자식을 먹이려는 간절함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빈소. 칠성 씨는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냅니다. 공사판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어머니, 저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돈 벌려고 요리 안 할랍니다. 남들한테 뽐내려고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이 시래기 국밥처럼 사람 살리는 밥 한번 지어볼게요. 배고픈 사람들 등 두드려주는 그런 밥상이요. 지켜봐 주세요. 칠성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과 회한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다시 생기가 돕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고 녹슨 식칼을 집어듭니다. 슥. 칠성 씨가 칼날을 손가락으로 쓸어봅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10년 만에 잡아보는 칼입니다. 칠성 씨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 다시 시간이 흘러 현재와 가까운 과거입니다. 칠성 씨가 시장 구석에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국밥집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게 이름은 칠성옥. 간판도 없이 그저 창문에 흰 종이로 국밥이라고 써붙인 소박한 가게입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3시, 가게 안은 한산합니다. 칠성 씨는 주방에서 묵묵히 고기를 썰고 있습니다. 손목에 감긴 보호대가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네요.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칠성 씨가 고개를 듭니다. 한 젊은 아가씨가 들어옵니다. 27 아니면 8쯤 되었을까요? 이름은 영지. 그녀의 행색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두꺼운 정장 재킷을 입고 있고 어깨에는 집채만한 가방을 메고 있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녀의 신발입니다. 구두 뒤축이 닳아 비스듬하게 깎여 있습니다.
영지는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갑을 꺼내 동전을 세어봅니다. 저기, 국밥 보통 하나 주세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칠성 씨는 말없이 물병을 가져다 주며 영지의 얼굴을 슬쩍 살핍니다. 며칠은 굶은 듯 퀭한 눈, 바짝 마른 입술. 저 눈빛. 안다. 벼랑 끝에 서본 사람만이 알지. 세상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절망감.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지. 아가씨, 많이 힘들었구만. 칠성 씨는 주방으로 돌아가 뚝배기를 불에 올립니다. 보글보글 육수가 끓어오릅니다. 칠성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 그는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고봉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북이 쌓아 올리네요. 그리고 뚝배기에는 고기를 듬뿍 넣습니다. 비계가 적당히 섞인 부드러운 머릿고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칠성 씨가 주문받은 보통 그릇이 아니라 큼지막한 특 뚝배기를 꺼냈군요. 고기도 국물도 2배입니다. 칠성 씨는 묵묵히 팔을 썰어 얹고 후추를 톡톡 뿌립니다. 나왔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해요. 칠성 씨가 쟁반을 영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영지는 깜짝 놀란 눈치입니다. 저는 보통 시켰는데요. 이건 특 같은데. 그냥 먹어요. 우리 집은 원래 양이 이래요. 남기면 벌 받으니까 싹싹 비워요. 칠성 씨는 짐짓 무뚝뚝하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영지의 시선을 피해 몰래 그녀를 지켜보고 있네요. 영지는 잠시 뚝배기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듭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후루룩.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영지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그녀는 어릴 적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며 영지를 키우셨죠. 영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는 늘 이런 고기 국밥을 끓여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밥심으로 살아야지 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영지는 서울로 올라와 취업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벌써 2년째 낙방.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오늘 면접. 본 회사에서도 나이가 좀 많네요. 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만 듣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누구 하나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 낯선 가게의 국밥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냄새가 납니다. 투박하지만 깊은 그 구수한 냄새가 얼어붙은 영지의 마음을 두드린 걸까요? 영지가 밥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습니다. 우물우물. 밥알을 씹던 영지의 눈에서 갑자기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뚝배기 안으로 눈물이 떨어져 파문을 일으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지는 숟가락을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옵니다. 흑, 흑. 칠성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깍두기 접시를 들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영지의 식탁 위에 툭 내려놓습니다. 밥 먹을 땐 우는 거 아니요. 체해. 칠성 씨의 투박한 한마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사탕 2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둡니다. 다 먹고 이거 먹고 가요. 인생 있어도 끝맛은 달아야지. 영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깁니다. 칠성 씨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등을 돌려줍니다. 마음껏 울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죠. 울어라, 실컷 울어.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본 사람은 안다. 그 밥이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힘을 내는지.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이 나중엔 걸음이 될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수없이 울면서 칼질을 했으니까. 그러니 아가씨, 제발 포기만 하지 마라. 잠시 후 영지가 계산대로 다가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지갑을 엽니다. 저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얼마예요? 칠성 씨는 영지의 낡은 지갑을 봅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보이네요. 5,000원만 줘요. 네. 메뉴판에는 7,000원이라고. 아, 오늘 계시 손님이라 할인해 주는 거요. 잔말 말고 5,000원만 내요. 칠성 씨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오후 3시에 무슨 계시 손님이겠습니까? 영지는 칠성 씨의 마음을 알아채고는 다시 한번 울먹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지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가게를 나갑니다. 칠성 씨는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영지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봅니다. 축 처져 있던 그녀의 어깨가 들어올 때보다는 조금 펴진 것 같습니다. 칠성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저거면 됐다. 내가 요리하는 이유. 이제야 찾았네. 그날 밤 영지는 자신의 SNS에 국밥 사진과 함께 긴 글을 올립니다. 면접 망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시장통 작은 국밥집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던 맛이었어요. 사장님이 건네주신 사탕 2알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기 정말 마음을 요리하는 곳이에요. 영지의 SNS 게시글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마음을 요리하는 곳이라는 문구가 사람들의 감성을 제대로 건드린 것이죠. 한 달 만에 칠성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기야 여기. 그 눈물 젖은 국밥집. 사장님, 저 멀리 부산에서 왔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좁아터진 가게 안은 북새통입니다. 칠성 씨는 쏟아지는 주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합니다. 맛있게 먹는 손님들의 표정, 그 하나만으로도 피로가 싹 가시니까요.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가게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가게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고 섰기 때문입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든 사람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 중심에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가 거만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유명 맛집 프로그램의 메인 PD입니다. 아, 좁다 좁아. 이런 구멍가게가 맛집이라고? PD가 가게 안을 휘휘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식사하던 손님들이 놀라서 숟가락을 멈추네요. PD는 손님들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자, 거기 아저씨. 국물 드시면서 크으하고 감탄사 한번 날려주세요. 리얼하게. 손님들이 불편해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주방에 있던 칠성 씨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칠성 씨가 행주를 탁 내려놓고 홀로 나옵니다. 당신들 누구요? 남의 가게에서 뭐 하는 짓이요? 아이고, 사장님. 저 몰라요? 대한민국 최고 맛집 프로 황금수저의 김 PD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사장님 가게를 전설의 맛집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영광인 줄 아세요. PD가 칠성 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너스레를 떱니다. 카메라가 칠성 씨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자, 사장님. 이 국밥에 들어가는 비법이 뭡니까? 시청자들에게만 살짝 공개하시죠? 칠성 씨는 PD의 팔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비법? 그딴 거 없어. 그리고 카메라 치워. 손님들 밥 먹는데 체하겄어. 아니, 사장님. 튕기지 마시고요. 방송 한번 타면 여기 빌딩 세우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요.
출연료도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 PD는 칠성 씨가 돈을 더 달라고 흥정하는 줄 아나 봅니다.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흔들어 보이네요. 그 모습을 본 칠성 씨의 눈에 불꽃이 튑니다. 과거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결국 망해버렸던 칠성식당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유명해져야 산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또 속을 줄 아냐? 돈, 명예, 다 뜬구름이야. 내가 지켜야 할 건 방송국 놈들의 시청률이 아니라 지금 저기서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온 손님들의 편안한 식사 시간이다. 저 할머니 봐라. 카메라 때문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떨고 계시잖아. 칠성 씨가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PD는 칠성 씨가 비법 재료를 가지러 간 줄 알고 신이 나서 카메라맨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오케이. 뭔가 보여주려나 보다. 주민. 잠시 후 칠성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굵은 왕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입니다. 에이, 설마 소금이 비법. 촥! PD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얀 소금 세례가 PD의 얼굴과 카메라 렌즈를 강타합니다. 으악! 내 눈. 아! 이거 비싼 카메라야. PD와 스태프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합니다. 칠성 씨가 바가지를 탕탕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재수옴 붙기 전에 썩 나가. 여기가 밥집이지 구경거리여? 밥 먹는 손님들 체하면 니들이 책임질겨? 밥 장사는 밥만 잘 팔면 됐지. 무슨 놈의 방송이야. 칠성 씨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리고 돈. 그까짓 종이 쪼가리 필요 없어. 나한테는 우리 손님들이 다 먹고 빈 그릇 내밀며 잘 먹었습니다 하는 그 소리가 천만금보다 귀해. 썩 꺼져. PD는 얼굴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며 씩씩거립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두고 봐. 방송에 어떻게 나가나 보자. 가게 문 닫게 해줄 테니까. PD 일행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칩니다. 가게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칠성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소금을 빗자루로 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혹시나 손님들이 불쾌해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때였습니다. 와! 구석에서 밥을 먹던 청년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옆 테이블의 아저씨도 건너편 할머니도 다 같이 박수를 칩니다. 사장님 멋쟁이. 속이 다 시원하네. 맞아요. 우리 밥 먹는 거 구경당하기 싫었어요. 사장님 최고. 손님들의 환호성에 칠성 씨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집니다. 에이 거 시끄러워 죽겠네. 밥이나 식기 전에 얼른 드쇼. 국물 식으면 맛없어. 칠성 씨는 쑥스러운 듯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황급히 주방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주방으로 들어온 칠성 씨의 입꼬리는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 이거지. 이게 사는 맛이지. 가짜들은 가라. 나는 이제 진짜 백이 장사꾼이다. 내 식구 같은 손님들 배만 부르면 대통령이 와도 안 부럽다. 다음 날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식당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찍은 소금 뿌리는 사장님 영상이 올라온 것입니다. 영상 제목은 방송국 갑질 참교육하는 국밥집 할배. 사람들은 칠성 씨의 사이다 같은 대처에 열광했습니다. 이게 진짜 셰프다. 자본주의에 굴하지 않는 뚝심. 존경합니다. 돈보다 손님을 생각하는 진짜 맛집이다. 칠성옥은 이제 단순한 맛집을 넘어 사람들에게 진심을 파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방송국 PD가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던 호언장담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오히려 칠성옥의 명성만 더 높여준 꼴이 되었네요. 밤 10시 칠성옥의 간판 불이 꺼졌습니다. 하루 종일 전쟁 같았던 장사도 이제 끝이 났군요.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텅 빈 가게에는 다시 칠성 씨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칠성 씨가 앓는 소리를 내며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하루에 1000그릇 가까이 국밥을 퍼날랐으니 몸이 성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칠성 씨는 쉬는 대신 주방으로 들어가 또다시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에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퍼 담고 다른 통에는 낮에 넉넉히 볶아둔 제육볶음과 계란말이 그리고 멸치볶음을 채웁니다. 국물이 새지 않게 꼼꼼히 포장한 따뜻한 시래기 된장국도 한 소치입니다. 이것은 남은 음식이 아닙니다. 칠성 씨가 점심 장사가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에 잠을 쪼개어 따로 만들어둔 새 음식들입니다. 그는 이 음식들을 1인용 도시락 통 20개에 정성스럽게 나누어 담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요리지. 돈 받고 파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 주고 받는 밥상. 이 도시락을 받을 녀석들 얼굴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힘이 솟는구만. 도시락 포장을 마친 칠성 씨는 낡은 배낭에 도시락을 차곡차곡 쟁여 넣습니다. 배낭이 꽤 묵직해 보이는데도 칠성 씨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는 가게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화려한 번화가가 아닌 도시의 가장 높은 곳, 바로 달동네입니다. 칠성 씨가 어릴 적 살았던 판자촌과 꼭 닮은 곳이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느라 칠성 씨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집은 파란 대문집입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초등학생 민순의 집이죠. 칠성 씨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대문 문고리에 도시락 2개를 걸어둡니다. 그리고 배를 누르지 않고 대문을 톡톡 2번 두드리고는 재빨리 담벼락 뒤로 몸을 숨깁니다. 긱.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잠옷바람에 민수가 나옵니다. 민수는 문고리에 걸린 도시락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습니다. 와, 할머니, 기다리 할아버지가 또 오셨어. 오늘은 고기 반찬이야. 집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고마우신 분. 얼굴이라도 한번 뵈어야 절이라도 할 텐데. 민수가 도시락을 소중히 품에 안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칠성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 많이 먹고 쑥쑥 커라. 나처럼 키 안 크면 장가도 못 간다. 칠성 씨는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번엔 혼자 사는 독거노인 김할아버지 댁, 다음은 부모님 없이 3남매가 사는 반지하 집. 그렇게 칠성 씨는 20개의 도시락을 모두 배달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다녀가면서 말이죠.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칠성 씨는 동네 놀이터 벤치에 잠시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네온사인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칠성 씨의 눈에는 수만 개의 별이 쏟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 보이셔? 저 이제 배 안 고픕니다. 예전엔 내 밥그릇 채우는 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남의 밥그릇 채우는 게 더 배부르네요.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시래기 국밥, 그 따뜻한 마음이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시원한 밤바람이 칠성 씨의 땀을 식혀줍니다. 그는 다시 배낭을 메고 일어섭니다. 이제 가게로 돌아가 내일 쓸 멸치똥을 다듬어야 할 시간입니다. 몸은 고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합니다. 가게로 돌아온 칠성 씨는 다시 작업용 앞치마를 두릅니다. 식탁 위에 수북이 쌓인 멸치 상자.
그는 돋보기를 쓰고 멸치 하나하나의 내장을 정성스레 제거합니다. 씁쓸한 맛을 없애고 깔끔한 육수를 내기 위한 지루하고 고단한 작업입니다. 똑똑. 멸치 머리 떼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칠성 씨의 손가락은 이미 관절염으로 굽어 있지만 멸치를 다듬는 손길만큼은 장인의 솜씨 그대로입니다. 그때 주방 라디오에서 자정을 알리는 시보와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칠성 씨는 멸치를 다듬으며 흥얼흥얼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의 노래는 구슬프지만 처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멸치똥을 다듬는 칠성 씨의 등 뒤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날개를 단 천사처럼 보이는 건 아마 착각이 아닐 겁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멸치 다듬기가 끝났습니다. 칠성 씨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납니다. 이제 쪽잠을 자고 1시간 뒤면 다시 육수를 끓여야 합니다. 칠성 씨는 주방 한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에 몸을 누입니다. 낡은 담요를 덮으며 그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수많은 사람이 칠성옥을 찾아와 그의 국밥 한 그릇에 위로를 받고 가겠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웃음을 되찾을 겁니다. 칠성 씨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내 몸뚱이 움직일 때까진 이직 계속할랍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암. 밥심이 곧 인심이고 인심이 곧 천심인 것을. 칠성아, 오늘도 욕봤다. 내일도 맛있는 밥 한번 지어보자. 어둠 속에서 칠성 씨의 코 고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온 한 요리사의 평화로운 안식입니다.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칠성옥의 간판을 비춥니다. 낡은 간판 귀퉁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군요. 당신의 허기진 마음까지 채워드립니다. 화면이 암전되며 자막이 떠오릅니다. 눈물로 끓여낸 한 그릇.